자, 갑시다. 자, 일단 지금 87쪽 다 펴도록 하시고, 자, 오늘 작품 정리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나눠드린 거랑 같이 번갈아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보라고 나눠드린 거지,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이거 줬다고 해서 수특노트나 이런 데 안 옮기시면 안 됩니다. 자, 아침에 들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위에다가 필기해봐야 안 보입니다. 특히 검정색은 아예 안 되고, 파란색으로 하면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일 때가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놨다가 다시 수특노트 같은 데다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옆에 이 프린트 갖다 놓고 앞에 칠판에 PPT 잘 안 보이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자, 무어 별부터 시작합니다. 무어 별. 자, 일단 말 없이 무어, 말 없이 별,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을 이별로 잡아놨다고. 바로 시작해볼게. 자, 갑니다. 가. 15살 월나라의 시냇가 아가씨입니다. 자, 월나라, 정말 월나라 아가씨라는 게 아니라 월나라 하면 서시거든요. 서시. 미인, 예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월나라를 그냥 나는 예쁜으로 바꿔서 읽어볼게. 15살 예쁜 시냇가의 아가씨. 됐죠? 시냇가 아가씨에다가 물결. 시적 대상입니다. 이 아가씨가 이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아가씨가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헤어졌네 물결. 됐죠? 시적 상황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런데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여성상을 떠오르게 만들죠. 다시, 말도 못해. 이거 전통적, 소극적 이런 여성상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줄 볼까? 자, 돌아와서 견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백꽃 물결이 비추는 달 물결을 바라보며 화자의 정서가 간접 제시됩니다. 눈물, 네모의 별표 흘리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눈물 때문에 막판에 애상간의 정서 확인 가능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배경 자체가 백꽃, 계절감을 나타내는 봄이겠네. 거기에다가 달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이건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배경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마지막 줄. 됐나? 자,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연적 배경입니다. 백꽃, 달. 됐죠? 자, 인물의 심리와 그 다음에 풍경 자체가 마이너스 분위기로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풍경과 인물의 심리가 조응한다, 상응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됐나? 다음. 이제 나 작품 가보도록 할게. 자, 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국어과가 첨단 기술을 사용하니까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오케이. 반달. 반달에 대해서 읊는 겁니다. 자, 황진이가 반달을 보고 떠올린 생각들을 시로 만들었나봐. 일단 시를 읽어본 다음에 생각해볼게. 반달 하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데? 첫 두 줄입니다. 누가 곤륜산의 옥 동그라미를 잘라내어서 직녀의 빛 동그라미로 만들었나? 자, 그래서 봐봐. 반달에 대한 얘기인데, 반달을 본 화자가 옥 같아 보이고 그게 빛 같아 보인답니다. 자, 옥은 달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색채적으로 유사한 느낌이 있는 거야. 빛 같다 라고 하는 건 반달이니까 형태상의 유사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되셨죠? 근데 그냥 빛이 아니라 직녀의 빛이라고. 직녀의 빛.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자, 견우와 이별한 직녀가 시름겨워서 창공에 던져버렸네. 자, 그래서 이 달을 보고 말이야, 이별한 직녀가 너무나 이 빛을 가지고 있기에는 시름, 근심, 걱정, 아픔 이런 게 있어서 집어 던져버렸대. 왜? 이별하고 나면 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단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3인국인가에서도 말이야 화자가 쫓겨 내려오잖아. 쫓겨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려오고 난 뒤에 내려올 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가 3년일세라고 얘기하죠. 자, 님이 있을 때나 머리 단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빗질하고 거울 보시는 분들은 짝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짝도 없는데 헤어스타일을 단장을 한다거나 그딴 놈들은 반칙이야. 다음이요. 자, 어쨌건 견우와 이별 시적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직녀가 시름 체크해주면 정서가 되겠죠. 시름 겨워서 그래서 이 달을 던져버렸네. 되셨죠? 자, 그래서 달을 보고 떠올린 게 견우 직녀의 이별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을 떠올린 거야. 그쵸? 근데 실제 왜 그럴까 하게 되면 추정하는 거죠, 이제는. 화자가 이별로 인한 슬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투영된 거죠. 실제로는 반달을 보고 옷과 같고 빛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직녀의 시름을 떠올렸다고. 이별로 인한 직녀의 시름, 이걸 떠올렸다고. 사실 화자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을 보고 읊을 수 있었겠죠. 됐나?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건 선택지 전부 다 같이 볼게요. 1번, 가나의 공통점 찾기, 올바른 겁니다. 자, 1번 선택지,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대각선 그으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에서 분위기가 없는 건 없으니까 왼쪽만 찾으면 되잖아. 계절감을 주는 어휘, 가에는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백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 작품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가 없어서 틀림. 2번, 자연적 배경을 활용하여 대각선 긋도록 하고 이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왼쪽 오른쪽 다 찾아야 되겠네. 자, 일단 가에서 보시게 되면 자연적 배경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백꽃, 달을 비추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해버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별의 정서는 시름이라고 하는 상황이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로 나타나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나 작품에서는 이별이라고 하는 게 달이라고 하는 자연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거잖아. 반월, 제목을 보면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별로 인한 정서는 뭔데? 제일 마지막에 시름 겨워 던져버렸다. 시름이라고 해서 이별로 인한 시름, 슬픔, 한. 되셨죠? 올바른 선택지 답 2번이네요. 자, 3번 선택지 확인합시다.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각선 긋도록 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른쪽은 시라면 무조건 맞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자, 어쨌건 의문형 문장이 있는지만 보게 되면 가에서는 의문형 문장이 없네요. 나에서는 의문형 문장이 세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에 있네. 직녀의 빗으로 만들었나 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죠. 됐나? 자,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만 가가 안 돼서 틀렸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두 작품 모두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생략. 되셨죠? 자, 이번 문제는 답만 체크하도록 하는데 의외로 이 선택지는 잘 봐둬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보기에서 하나만 설명하면 임제는 초기 염정시 중에는 할 때 이 염정시라고 하는 게 내가 엄청 싫어하는 거죠. 사랑 노래를 담은 시를 염정시라고 한다고? 됐나? 자, 그래서 사랑을 제재로 한 소설은 염정소설이야. 그냥 단어풀이만 하고 문제 보자 이제. 틀린 게 2번이었는데 왜 틀렸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보기가 부끄러워 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시적 화자임이 나타난다가 틀렸죠. 이 부끄러움의 정서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1번 하진우, 2번 월나라 아가씨. 몇 번이야? 뭐야, 모르는 거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2번이요. 그죠? 월나라 아가씨. 시적 대상의 정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보라는 거죠? 화자의 부끄러움이라고 선택지가 되어 있으면 그게 사실은 대상의 정서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오늘 보게 되는 제일 마지막 고전 시가에도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거의 그건 사기잖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막상 보면
대상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서 틀리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문학에서 틀린 선택지 만들 때 이렇게 화자, 대상 구분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건 2번 선택지는 화자의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 대상인 월나라 아가씨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다. 뒤로 가셔서 3번. 자, 이건 답만 보도록 합시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 정답 4번이었죠. 영반월에서는 달을 보고 그걸 견우, 직녀, 이별 때문에 직녀가 집어던진 그런 씨름의 빛으로 느끼는 거잖아. 4번처럼 재회에 대한 기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9쪽으로 가셔가지고 송순의 면왕정 작가인데 이거는 일수와 이수 두 개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가에서 따로따로 좀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 바로 먼저 첫 번째 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개 붙어있는 연시조죠. 자, 할게. 초월산에 가는 바람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자, 금성산을 넘어갈 때 사기네. 들 넘어 정자 위에서 잠 못 이뤄 깨었으니 별 문제 없네. 그냥 바람 불다가 바람이 불고 그리고 정자 위에서 자다가 잠을 깼답니다. 이제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앉아서 맞은 기쁜 정이야. 물결만 치도록 합시다. 일어나 앉아 맞은 기쁜 정 물결 치고 옛 님을 본 듯 하구나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바람을 맞이하는 기쁨, 만족감, 자연 친화적 태도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 그쵸? 바람을 맞이한 기쁨과 만족감, 자연 친화적 태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음? 자, 이번에는 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기가 막히게 선이 연결되죠? 재활용하겠습니다. 선이 정확하게 이어져 있으니까 볼게. 자, 이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자, 10년을 경영하여 저 조교 이름이 경영인데 어쨌건 10년 동안을 경영하다는 게 여기에서는 계획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거 3칸짜리 초가집입니다. 3칸짜리 초가집. 야, 얘 정말 소박하네. 옛날에 조선시대는 막 이렇게 살 때 잘 사는 사대부들은 99칸짜리 기와집, 보통 우리가 요즘 살듯이 그렇게 살잖아. 근데 얘가 10년 동안 준비한 게 고작 초가집 짓는 거야. 그것도 딱 3칸. 그러면 이거는 소박한 태도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 여기 대상으로 안 잡아놨지만 초려 삼간이라고 하는 시어를 대상으로 넣는다면 태도는 하나 추가돼서 소박함, 안분지족 이것도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써놓은 건, 무라일체만 써놓은 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무라일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중장종장 볼게. 자, 두 번째 줄이야. 나 동그라미 한 칸, 달 동그라미 한 칸, 청풍 동그라미 한 칸 맡겨두고 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거 3칸짜리였는데 나, 달, 청풍 분양이 완료됐어. 요즘처럼 분양이 안 되는 시기에 이 집은 다 팔렸습니다. 어쨌건 3칸이 다 나가고 강산 동그라미는 드릴 데가 없으니 이제 방이 없으니까 강산 동그라미는 드릴 데가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그래서 온갖 자연물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보리라 하면서 의지도 나타내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라일체 태도 혹은 무라일체에 대한 의지라고 말해도 되겠죠. 됐나? 자, 이번에는 나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대조적 시어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자, 쓰고 시작할게요.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조적 시어의 사용이 돋보인다고.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이야 임의적인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임의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이 나오면서 화자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태도를 보여줄 거야.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집방석은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하면서 서리법으로 시작하네요. 자, 집방석을 만들려면 어쨌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내지 마라. 그죠? 명령했고 내가 낙엽엔들 왜 못 앉겠는가? 그냥 앉겠다. 다음 줄. 솔불세모를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동그라미가 돋아온다. 자, 솔불을 피우려 해도 역시나 인위성이 필요하니까 솔불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돋아오느니라. 되시겠죠? 화자가 지향하는 건 이쪽이겠네, 당연히. 다음이요. 아이야 불렀습니다. 불렀다고. 자, 필중. 아이야 부르면 무슨 법이야? 돈호법이죠. 불렀으니까 돈호법 하나 체크해두고 갑자기 호출한다. 그래서 돈호입니다. 자, 아이야 박주산채 망정. 박주산채 하게 되면 싸구려 술에다가 산나물이거든요. 합쳐서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 자, 박주산채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내어 오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서는 소박한 삶의 태도로 마무리가 됐죠. 어쨌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낙엽과 달과 박주산채를 통해서 화자는 만족스러움의 심리를 느낀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소박한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 대상들은 전부 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들입니다. 되셨죠? 표현상의 특징은 조금 기억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 다음, 다 작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 작품을 가는데 얘는 말이야, 대상을 내가 전나귀 그리고 흥풍류 이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 처음 수업할 때에는 전나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나귀와 동일시나 전나귀는 지금은 신경 쓰지만 끝나고 다시 얘기할게. 지금은 화자가 흥과 풍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시를 읽어보면 그걸 지속하고자 하는 소망이 나올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전원에서 남은 흥을 전나귀, 전나귀에다가는 네모만 쳐둘게. 그냥 전나귀. 다시 전원에서 남은 흥을 전나귀 네모에다가 모두 실었답니다. 다시 전원 하게 되면 자연이죠. 전원 읽기 자연. 근데 여기에서 놀다가 남은 자연에서의 흥겨움이 있대. 그죠? 그런데 이걸 모두 쉽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표현법 문제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추상적 관념이라고 봐야 할 텐데, 관념이라기 그러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봐야 할 텐데, 실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볼 수 있으니까 구체화했다, 형상화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나? 자, 그 다음 전원에서 놀다가 남은 흥겨움을 다리를 저는 나귀에다가 모두 싣고, 다음 줄 계산 익은 길로, 계곡이 있는 산에 익은 길, 익숙한 길입니다. 익숙한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흥겨워하면서 돌아왔대. 흥부자네. 그 다음 종자입니다. 아이야 또 불렀다. 또 무슨 법이야? 또 무슨 법이야? 아까 했잖아. 돈어법. 그렇지? 돈어법.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야, 금서 하게 되면 검은고와 책입니다. 자, 검은고와 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 물결을 보내리라. 이렇게 됐다고. 자, 그래서 뭐뭐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의지와 소망을 보여줬네요. 맞나? 자, 그런데 보자. 검은고와 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풍류적 태도, 노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옛날 사람들 음악 듣고 책 읽는 것은 풍류입니다. 그죠? 만약에 유교 경전 이런 책들이 니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이거 그냥 인터넷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이나 추리 소설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훨씬 쉽겠네. 됐나? 자, 그래서 이걸 즐기면서 남은 시간 보내겠다 하는 소망을 밝혔죠. 자, 남은 해에다가도 필기해달라 그랬는데 밑줄해달라 그랬죠.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그래. 자, 해가 떠있는 나머지 해 해서 하루 중 남은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를 1년, 2년 할 때 그 해로 해석했을 때는 남은 생애, 여생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됐나?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전나귀 얘기하러 갑시다. 자, 지금 말이야, 아까 전나귀를 굳이 지금 한 번 할 때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전나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기 박스를 통해 가지고 작가 정보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데, 자, 지금 내가 따로 넣어버릴게. 김천택이 중인 신분이었어. 그래서 얘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분적 한계가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전나귀에 투영되었다고 봅니다. 다리를 저는 나귀가 출신상의 한계, 신분적 한계를 지닌 하자 작가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집어넣어서 읽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비록 신분적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자연에서의 풍요와 흥겨움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누리고 싶다. 됐죠? 자, 보기가 없으면 이렇게 억지 해석할 필요 없고. 다음이요. 자, 문제가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나는 썩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선택지가 하나 있어서 1번에 3번 선택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나는 다짐하는 어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나에서 보게 되면 박주산채라고 한들 없다고 말고 가지고 오너라라고 했는데 그걸 다짐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EBS에서는 이게 다짐이라고 해서 올바른 거라고 해놨는데 해설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둘 다 리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짐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리라가 아니잖아. 해설지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3번 선택지 지워버려. 1번 문제, 3번 선택지 그냥 지워버려. 그럼 속 편하겠죠? 자, 그러면 3번 선택지를 골라서 틀리신 분들은 책이 나쁜 거지 니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다시 돌아와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선택지. 나에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 작품에서는 낙엽이네, 직방석이네, 달이네, 솔불이네 하면서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을 체크했죠. 맞는 선택지. 그 다음 2번. 가와 다에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안타깝게도 둘 다 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선택지. 나, 다에는 명령의 종결 어미들이 있다. 나에서는 직방석 대지 마라. 다에서는 종장가명, 금서를 다스려라. 뜻이겠죠? 5번 선택지. 가나다 자연친화. 가에서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달과 함께 한 집에 살겠다. 달, 청풍, 강산과 같이 살겠다. 무라일체. 나에서는 낙엽에 앉겠다. 그 다음에 달빛을 쬐겠다. 다에서는 정원에 남은 흥을 계속 누리겠다. 됐죠? 자연친화입니다. 정답 2번이었고 뒤로 갈게. 2번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뒤에 가서 2번 문제 보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다시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밑줄 쭉 치도록 할까? 작가는 이 시기에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정답 4번이죠.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4번 선택지가 정계 복귀의 포부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보기 일치상으로도 아예 틀렸죠. 제시문을 봐도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하는 내용도 아니니까. 됐죠? 자, 3번 문제는 아까 수업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흥을 가지고 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이거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형상화했다 이니까 정답 4번 되겠죠. 됐나? 흥을 실었다. 추상적인 걸 구체화, 형상화. 정답 4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91쪽입니다. 자, 소현세자의 작품이네. 가는 소현세자. 그 다음에 나는 인조의 시조가 들어갑니다.
뭐 내가 지난번인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한국사 만화 중에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만화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린 작가가 무적핑크라고 하는 작가인데 걔가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왕입니다. 인조가. 무릎 연골은 남아있니? 뭐 이러면서 개그가 통해야지 말하지 뭐. 가부터 봅시다. 아 그래 니들 이렇게 수준이 이러니까 지훈쌤이 자꾸 사람을 외모로 비하하고 웃기고 욕하고 하는 거야. 하이코드가 통한다면 말이야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비하, 조롱, 이건 정말 인권 침해죠. 신고할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도와주느라고 뒤에서 앉아서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걷다가 대고 뭐 생겨먹은 게 뭐 못생긴 게 손해만은 아니라고 연민을 불러일으켜? 네, 그렇군요. 절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고 봐. 자, 진우쌤이 의외로 본인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나봐. 프라이드가 있고 가치관이 아까부터 느끼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 선악을 바라보는 것과 미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거울 없나? 자, 갑니다. 몸은 낯선 땅에서 못 가는 사람. 다들 아시다시피 자,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보기에서도 살짝 나와 있죠. 자, 근데 어쨌건 그걸 낯선 땅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죠. 청의 볼모로 잡혀간 걸. 자, 다시. 몸은 낯선 땅에서 못 가는 사람이고 내 집은 화자는 나라고 표면에 나왔네. 내 집은 서울 장안의 한강 가건만. 자, 한 두 줄 묶어버리도록 할게. 첫 두 줄. 첫 두 줄 묶어버릴게. 첫 두 줄은 사실은 이 시적 상황을 나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 달 밝은 한밤에 꽃이슬을 보고 눈물 짓는 거야. 꽃이슬? 물결? 미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니? 꽃이슬 물결 치셨습니까? 자, 봐봐. 꽃이슬을 보고 눈물 짓는데 눈물 하게 되면 정서의 간접제시잖아. 그럼 꽃이슬의 기능은 객관적 상관물이네. 그죠? 즉 꽃이슬을 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것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네. 다음 계속 볼까? 자, 바람 맑은 연못에 버들은 실실이 새빛깔 일세. 꾀꼬리 물결은 고향길을 더듬는 내 꿈 동그라미를, 즉 고향 생각을 하던 혹은 고향 꿈을 꾸고 있던 그 꿈을 깨워서 일으킨답니다. 그럼 꾀꼬리도 역시나 향수나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겠죠. 고향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내 꿈을 깨웠다고. 나쁜 놈이네. 그 다음 제비 물결도 날아와서 경회루의 봄 소식을. 경회루 어디 있습니까? 1번 그리스, 2번 독일, 3번 조선. 어디 있을까? 조선이죠. 아, 역시 한국사 하는 애들이 대답이 빠르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어쨌건 조선의 소식을 전해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꾀꼬리나 제비 둘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고. 객관적 상관물 많이 나오네. 꽃이슬에다가 꾀꼬리에다가 고향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제비에다가, 그지? 자연물들을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치? 자연물들을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고 있네. 그러면서 서글픔과 향수를 환기하는 거야. 됐나? 계속 갈게요. 자, 온종일 무대에서 노래하고 댄스하는 곳이건만 확실하게 클럽이네요, 여기는. 그런데 누대는 클럽 같은 곳이래. 하지만 화자는 즐겁지 않나 봐. 왜? 고향을 돌아보면, 고향 생각을 하면 클럽에서조차 눈물 체크가 손수건을 적시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네요.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럴 거면 클럽 오지 말았어야지. 자, 눈물 밑에다가는 향수, 그리움, 안타까움 이렇게 쓰도록 할까? 향수, 그리움, 안타까움. 됐죠? 나 작품 볼게.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시조를 짓는가? 자, 바로 들어갑시다. 초장입니다. 내라 그리거니. 대각선 거버릴게. 좀 편하게 하려고 내라 그리거니 하고 대각선 그읍시다. 내가 그리워하는데 라고 해석을 해볼까? 내가 그리워하는데 혹은 나도 그리워하는데. 다음, 니라 아니 그릴런가? 너라고 해서 아니 그리워하겠는가? 그래서 청나라에 있는 왕자들도 날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됐죠? 아버지인 나도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자식도 날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서리법이었죠? 그 다음, 천리만향에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느냐. 자, 천리만향은 당연히 공간적 거리감이 느껴지고 공간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네. 그죠? 심적 거리. 자, 이런 타향에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느냐. 사창에 슬피 우는 접동새야. 접동새 네모야. 불여귀라고 울지 말거라. 불여귀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울음입니다. 근데 접동새야, 못 돌아간다고 서글퍼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지 못한다 접동새 이렇게 울음이 사실은 그리움의 울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움과 한의 울음이다. 근데 접동새 보고 그렇게 울지 말래. 왜? 네가 그렇게 자꾸만 울면 자식 생각이 나서, 청나라에 잡혀간 자식 생각이 나서 화자의 정서 밑줄 내 안 둘 데 없어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울지 말래. 자, 내 안 할 때 안, 사람 안에 있는 건 뭔데? 마음이잖아. 내 마음을 둘 데 없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두면 안정인데 둘 데가 없으니까 방황혼란 이렇게 되겠죠. 둘 데가 없으니까 방황혼란. 그래서 이 접동새, 두견새, 소쩍새 이런 애들은 다 같은 거죠. 얘들은 화자의 혼란스러운 내면, 서글픈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죠? 객관적 상관물은 사실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다 성립하니까 그냥 편하게 붙이면 되죠. 자, 그럼 문제 바로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의 표현상의 특징. 이건 뭐 간단하게 볼 것 같은데 1, 2, 3, 4 왼쪽에 있는 표현법이 다 없는 거야. 반어 없죠. 대화 형식 아니죠. 자연물의 속성 견주지도 않고 수미상관, 에이 참 고전인데 무슨. 그 다음 답 5번이죠. 가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경회루네, 조선이네, 누대네 하면서 온갖 공간이 나오니까 정답 5번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타냅니다. 정답 5번입니다. 2번 문제 답만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인데 4번 선택지가 답이잖아, 미나야. 자, 가의 노래하고 춤추는 누대는 나의 화자가 꿈속에서 본, 이미 글러먹었다. 나 작품은 꿈꾸는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뒤로 갈게. 자, 3번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런지 억지로 눈을 뜨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한 둘 보이네요. 눈을 찢어버릴 거야. 이거 편집해야 되나? 다음이요. 수습이 안 되네. 포기해야겠습니다. 잘라내야죠. 3번. 미나야, 하트 다 그렸니? 하트 다 그렸어? 그거 누구 주려고? 창민쌤? 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만 간단하게 볼게. 해석만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보기. 밤밤중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냈구마. 다시. 밤밤중에,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물어보노라 이냈구마와, 그럼 꿈이 여기서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네. 그럼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된 거니까 의인법도 되는 거야. 맞죠? 자, 꿈한테 물어봐. 정신병 있는 것처럼. 꿈아, 너 말리나 되는 요양 땅
어느덧 다녀온고 언제 다녀온 것이니? 라고 물어봤다고 곰한테. 만리 요양에다가 물결 치고 청나라 라고 그냥 씁시다. 청나라. 심리적 거리 만리가 투영되어 있기도 하고 너 청나라 언제 갔다 왔니? 요양에 언제 갔다 왔어?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 반갑다. 학가선용 동그라미를 왕자님들의 모습 동그라미를 친히 본 듯 하구나. 그래서 꿈에서 왕자님들 뵙고 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들도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냥 답 2번 체크만 하고 지나갈게. 둘 다 꿈을 통해 가지고 고향도 떠올리고 청나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14번의 전원 사시간은 올해 기출된 거니까 따로 하지 않도록 하고 15번으로 가도록 할게. 15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 겁니다. 자, 산호 칭곡 12장. 내가 띄어 읽기를, 끊어 읽기를 거지 같아 했네. 노친곡이겠죠? 네. 점점 나도 병이 걸려가나 봐.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네요. 자, 시작해볼게. 자, 먼저 1장입니다. 12장 중에서 몇 개 안 들어가 있네. 1장. 봄은 오고 또 오고, 대각선. 봄은 오고 또 온다. 대각선. 안 끄면 대학 다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래.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많네요. 다음.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됐나? 야, 그래서 이거 자연의 순환을 보여준다고. 봄은 오고 내년에 또 와. 풀도 올해 푸르르고 내년에도 또 푸르러져. 자연의 순환 원리를 보여준다고 늘 얘기하지만 순환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컴백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 같이 이 풀이 푸르러지는 것 같이 어느 날 고향 동그라미에 돌아가서 노모 동그라미를 배우려뇨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마무리가 됐네. 자, 일단 표현법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지금 이거 표현법 자체를 잘 봐봐. 앞에서 봄과 풀은 돌아온다고 혹은 순환한다고. 그런데 화자는 그렇지 않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다 라고 말해도 되겠죠. 화자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곧 나올 건데 정리라고 하는 유배지에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 뵙고 싶은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죠. 됐나? 자, 이번에는 2장 가도록 할게. 2장. 자, 친년은 75이요. 자, 친년. 어머니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연세. 어머니의 연세는 75세이고, 그래서 얼마 안 남으신 거야. 옛날에 75세. 요즘에도 75세까지, 이런 말은 좀 위험하다. 그죠? 진우쌤이 나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75세 가까워지는 사람이 몇 있죠? 자, 어쨌든 옛날에 75세면 진짜 거의 다 된 거야. 그죠? 자, 근데 친년 어머니의 연세가 75세이고 영로 세모는 고갯길은 수천리나 가로막고 있구나. 즉 어머니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장애물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영로 위에다가 장애라고 쓸게. 장애물. 자, 그 다음 돌아갈 기약은 가디로 갈수록 아득하구나. 그래서 못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지. 아마도 잠 없은 중야의 한밤중입니다. 다시 아마도 잠 없은, 잠이 오지 않는으로 의역하는 게 더 좋겠죠. 잠 오지 않는 한밤중에 눈물 체크 겨워 하노라. 눈물 체크하시면 화자의 정서 간접적으로 제시됐죠. 그리고 하노라 하니까 하노라가 아니구나. 미안, 내가 요즘에 2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를 가끔 보고 있어서 거기 주인공 이름이 하노라야. 미안합니다. 자, 눈물겨워 설외라 서럽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 화자의 정서,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름. 다음,
이번엔 4장입니다. 3장 빠지고 4장 가죠. 정리에서의 광음은 4년이 벌써 되었고, 대각선 그게 정리가 시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시어로 체크해놨습니다. 그죠? 유배지니까 다시 유배지에서의 광음 시간은 혹은 세월은 4년이 벌써 되어버렸고, 천외 가향은 천외 하늘 밖에 있는 가향 집과 고향입니다. 그지? 하늘 밖에 있는 집과 고향은 만리에 아득하니 당연히 신적거리겠죠? 그 다음 몸이 못 가거든 기별이라도 들으대야 들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해석할게요. 여기 몸이 못 가거든 고향으로 못 가거든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됐죠? 뒤에 가서 뒷장 가서 2번 문제 4번 선택지를 한 번만 볼게요. 다시 2번 문제 4번 선택지 방금 읽은 구절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에서는 유배지에서 풀려날 소식을 들으려는 절실함이래. 아니잖아. 왜냐하면 리을은 어떻게 되어 있어서 몸이 못 간다면 그러면 소식이라도 대신 듣고 싶다는 거지. 유배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면 어머니 소식이라도 듣고 싶다. 이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대나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됐죠? 다음 앞으로 돌아올게요. 답은 어쨌든 4번이었습니다. 돌아올게. 자, 마지막 종장입니다. 아무리 척클천망 동그라미를 척클천망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래.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뭘 보는 거야? 고향이나 어머니 계신 곳을 보겠죠? 그래서 뜻풀이는 그냥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리워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척클천망을 이렇게 바꿨을게. 의미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꿔 써볼게. 다시 자,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말라고 한들 어뜰소인가 어떻게 하겠는가 서리법으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됐나?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말라고 한들 그만하라고 한들 어찌하겠는가.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볼게요. 자, 내 죄를 9건이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으니 유찬이 받벌이라. 자, 유찬하게 되면 유배입니다. 그냥 유배가 가벼운 벌이니라.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안돼. 죄가 엄청 큰 거야. 거기에 비해서 유배를 벌로 내려준 건 가벼운 벌이야.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유배 벌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한 4형쯤은 됐어야 하는데 임금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해줬으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 도처에 깔려있는 성은 동그라미야. 어이하여 값사올꼬 어찌하면 갚겠는가. 너무 임금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개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 종장. 노친도 어머니도 근데 이게 사실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 어머님도 풀처 해시고 풀처 여기 의역해서 널리라고 해놨죠. 널리 해시고 이해하시고 하 너무 그리 마우셔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즉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마십시오. 너무 그리워하고 있지만 마십시오. 됐나? 임금님이 날 유배 보낸 건 오히려 나에겐 잘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봐서 내가 탐라대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탐라대까지 어떻게 가냐? 그거 안 된다. 어떻게 거기 떨어져 사니? 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태어나서 수능 제일 잘 본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상황이 안 맞나? 다음이요. 1번이요. 개소리만 하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정답 3번이죠. 이거 그냥 별거 없네. 묻고 답하는 방식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 뭐 체크 금방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정말 기겁했다. 3번 문제 보고.
아, 이걸 초등학생한테 낸 문제입니까, 이거? 심리적 거리가 나타나 있는 수치를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C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수치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아이, 정말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어. 고전 시각 뒷부분 문제 낸 사람. 그만할게요. 다음.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